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오전과 오후장 큰 움직임이 없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대체로 무료한 감이 있었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시장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오늘 출발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지수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가 이 숨고르기에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수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월화수목 움직임이 상당히 견고했다가 금요일 날 시장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간의 상승률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난주 이 상승폭의 제한 그리고 이 주가의 하락이 중국에서의 경기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라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이죠. 자, 그런데 그 하락에 대한 영향이 하루에 마치면서 오늘은 반등의 모습들 혹은 브레이크의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자, 지수에 대한 악재에 대한 연속성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의 지수 차트가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전체적으로 8월 달에 반등 나왔던 추세가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N자형 파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눌림목 구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눌림목 구간을 안전하게 받으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 전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특히나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에 주봉 이평선들이 하단에 있는 10주 이평선 또 20주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이야기가 연출되느냐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데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한 지지선이 지켜진다라면은 지수의 움직임을 방어할 수 있는 주도주의 역할이 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이 모두 다 조용한 상태였는데 자,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역시나 5만 원대 위치를 고수해주면서 빨간색 양봉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5만 원 전후부터 해서 이 가격적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 주 주중 동안에는 5만 원 전후로 해서 조정되더라도 5만 원 근방 상승하더라도 5만 원 근방에서 이와 같은 위치를 유지해 준다라면은 주도주는 문제가 없다. 자, 또 여기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위치도 보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가 아침에 제가 좀 거론도 드렸지만은 자, 시간에 이 1조 원 규모의 블록딜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잔여물에 대한 부분들이 장 초반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잔여물로 인해서 장중에 시장 조정이 나온다. 오히려 매수 기회. 그러나 오늘 매수 기회를 만들기보다는 지지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아침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는 만약에 주중에 7만 5천 원까지 조정이 되어진다라면은 삼성전자 견고한 흐름 안에서 SK하이닉스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봉에서도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하단에 20주 이평선 또 10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대에 대한 가격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사실 이상 변동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HLB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이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왔는데 현재 위치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HLB는 시가총액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큰 우려스러운 위치가 있었지만은 연중 신고가, 50일 신고가,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 방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몇몇으로 지켜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 또 지수 방어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주 주중 동안 또 다음 주까지의 시장의 조정이 얼마만큼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오늘은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요. 분봉의 이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2600, 2062포인트, 2065포인트 아주 작은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가 좀 무료했다. 그러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간의 이 시장의 조정보다는요. 어떤 흐름에서 반등, 어떤 흐름에서 상승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있는 종목들 혹은 정부 정책 이와 같이 직접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개별주, 테마주가 움직이는 시장이었다. 이야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주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우선은 장 초반 때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올해 다시 한번 이 예비 저감 조치가 실행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테마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추이가 나왔던 것은 하츠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하츠와 같이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큰 변동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같이 혹은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종목들을 이 미세먼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다른 종목들, 위니스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자, 위니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치와 움직임은 동일하긴 한데 하단에서 이 이평선의 지지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변동을 떠나서 추세 추종으로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단기 이평선에 대한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 지역들을 확대한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요 유원지라든지 이런 수소 충전소에 대한 설치 가능 지역들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구축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요. 우선은 최근에 와서 이 SP월세이라든지 풍국주정이라든지 그 밖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좋은 형상인데요. 지금은 이제 수소 충전소에 대한 건립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정책이 하나 더 있어요.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이 친환경차에 대한 이 보급 비율에 대한 부분들 정책화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단기적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인 선에서 보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기아차가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연구에서 AI 기능이 부각된 이 기술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 우선은 이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습은 아니고요. 운전자에 대한 습관을 살펴보면서 이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기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운전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센서 기술이 발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ADAS와 같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자를 인식할 수 있는 혹은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에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장중에 테마적인 흐름들이 많았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번 주, 다음 주, 사실 시장에 드리워진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호재도 없는 때입니다. 자, 이 흐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날짜는 10월 29일, 30일 날 있을 FOMC에 맞춰서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뉴스 혹은 정책적인 뉴스에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와 함께 보셔야겠지만은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에 지난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대 성장률, 물론 경기 성장률이 하향되었지만 이 경기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개별적인 이 테마주 흐름들도 정책에 의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IT에 대한 연속성을 또 보셔야 되는데 갤럭시 폴드가 이제 일반 판매에 나섰습니다. 자, 초반에 이 갤럭시 폴드의 판매량이 얼마큼 되는지 사실 이 프리미엄 폰 중에서도 가장 고가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실질적으로 일반 판매가 되었을 때 예약 판매의 소수 판매가 아니라 일반 판매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종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폴더폰 폰에 대한 판매량에 따라서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나 KH 바텍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폴더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인기에 따라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IT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알려드렸던 반도체 OLED뿐만 아니라 IT의 새로운 내용들 꼭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